반갑습니다. 한성만입니다. 2025학년도 3월 학평 총평을 잠깐 하고 공통문항 풀이로 들어가겠습니다. 3월의 특징이 있으면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선택문항들이 제1단원에서만 출제된 결과로 실제 수능하고의 상관관계가 상당히 떨어집니다. 미적분 문제는 여러분 풀어봤으면 알겠지만 대체로 다 내신용 문제라고 느껴집니다. 29번, 30번 모두 그런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별이 될 수 있는 문제들이 대체로 다 돌아오는 중간고사 시험 범위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점검 차원에서 여러분이 틀린 문제를 다시 한번 곱씹어 봐 주시고 가장 이번 시험에서 눈에 띄는 것이 이 확통 파트인데 지금까지는 선생님이 3월 모의고사가 끝난 이후에 확통만큼은 3월 학평 출제진들을 상당히 칭송해 왔습니다. 충분히 그것이 실제 확률 파트로도 동일한 사고방식이 확장되고 그러니까 수능시험 문제를 대비하는 수능을 대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럴듯하다. 그런데 이번 확통인 경우는 28, 29 이 출제진들께서 지나치게 과잉해서 문제를 냈는 것 같습니다. 선택 과목마다 어쨌든 우리의 성적 분포가 다르고 실제 1등급 컷 점수를 대략 맞추자면 확률 통계가 상대적으로 어려워지고 미적분하고 기하의 난도가 조금 떨어져야 1컷이 거의 비슷해진다라는 통계학적인 사실을 이분들이 너무 과하게 생각하신 나머지 문제들이 다 과잉되어 있습니다. 이따 해설 강의하면서 어떻게 하면 실제 수능스러워지는가 잠깐 여러분들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하는 상당히 전형적이어서 내가 이걸 설명해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게 살짝 갈등스러운데 여하튼 그런 성질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시간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바라보면 미적분을 선택했든 확통을 선택했든 뒤쪽에 있는 문제들 중에서 여러분들의 의구심을 만들어내는 어떤 상황들이 연출되기 때문에 시간 관리에서 실패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께서는 내가 주로 저 선택 과목 때문에 헤매게 되었다라 하면 미적분 확통 친구들께서는 잠시 너무 자학적 모드로 빨리 들어가지 마시고 이게 3월의 효과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공통문항은 사실 제가 오늘 이 해설 강의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상당히 고민한 바 있는데 문제들이 대체로 다 전형적이어서 특별히 새로 설명드릴 내용이 없습니다. 해서 어느 때보다도 짧고 간결하게 이 해설 강의를 진행할까 생각 중입니다. 아마도 중위권쯤 된 친구들께서는 15번 정도에서 이게 무슨 말이지? 이런 정도의 느낌만 있었을 뿐 나머지 문제인 경우는 대체로 다 무난무난하게 풀려 나갔습니다. 해서 총평 길게 말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총평 이만큼 하고요. 마지막 한 말씀만 더.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시점이 3월 하순이라는 것, 내신이 곧 다가오고 있다는 것, 그 내신에 더 주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이 점 염두에 두시고 오늘 시험을 보고 오늘 시험 점수를 가지고 등급 운운하는 행위는 수험생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하게 말씀드리면서 총평을 마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갈 길이 아직도 창창 남아 있습니다. 바로 공통문항 해설 강의로 들어가겠습니다. 10번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죠? 다만 너무 촉박하게 서두르지 말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한테 강조드립니다. 문제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험에 임할 때마다 무조건 여러분 머릿속에 되뇌어야 됩니다. 어렵지 않을 것이다. 네? 자, AN을 주르륵 내려봤습니다. 나열하면서 여러분 다 느꼈겠지만 순환주기가 3이라는 것, 그러면 3으로 나눈 나머지에 따라서 생각한다는 것, 당연히 저렇게 주르륵 늘어놓으면 n번장까지 합은 10에 20에 1, 11, 21, 2 이런 식으로 흘러갑니다. 조건해 봤더니 3n번장까지 합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 눈에 다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생겨먹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요놈 자체가 그냥 n일 뿐입니다. 그럼 결국 요게 어찌 될 거냐? 요걸 따져보라는 건데,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순환이 3주기로 벌어지기 때문에 저기 있는 n이라는 자식이 3으로 나는 나머지가 1인 경우 하고 3으로 나는 나머지가 2인 경우로 나눠 풀겠다고 생각하면 끝입니다. 왜 3의 배수인 경우는 안 하느냐? 그건 말이 안 된다고 여러분 그냥 느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네. 3의 배수가 되면 당연히 얘 숫자 자체가 얘 숫자 자체가 이 숫자들로 계속 진행되어 갈 겁니다. 자, 문제는 이렇게 되면은 이 말이 3으로 나머지가 1인 경우를 말하기 때문에 요 좌변에 있는 수열의 합이라는 것은 마치 요 다시 빨간색 밑줄 긋는 이 숫자들을 따라서 수열이 만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동의되시죠? 네, 그래서 그 숫자에 주의할 점, 절대적으로 주의할 점인데 n이 특별히 3k 빼기 2가 된 그 순간을 생각하기 때문에 이걸 n으로 그냥 고정시키지 마시고 k가 1이면 10이었다가 2면 11인 거니까 9 더하기 k다 이렇게 쓰고 그놈의 값이 요 n 자체가 이미 이 숫자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해가시죠? 등차 수열이라는 거 첫 장이 10이고 공차가 1인 등차 수열의 책을 따라가기 때문에 이렇게 쓰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k의 값이 2분의 11이라는 말도 안 되는 사태가 벌어져서 이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답은 아래쪽에서 벌어질 수밖에 없고 이 상황이 되면은 이제는 3으로 는 나머지가 2인번째를 생각하는 거니까 첫 장이 20이고 공차가 1자리 등차 수열일 테니까 좌변의 저 값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n이 3k 빼기 1로 바뀌어 있다는 점 잊지 마시고 그럼 우리는 그거의 k번째를 찾아낸다고 생각하면 k가 1일 때, 1일 때, 3일 때를 생각하면은 저놈은 첫 장이 20이기 때문에 19 더하기 k가 될 것이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n이라는 숫자 자체가 변해 있기 때문에 이걸 풀어내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 k가 20이기 때문에 k는 10이 되어 있기 때문에 원하는 n은 이걸 살짝 집어넣으면 29라는 답에 도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되시죠? 네, 순환 중에 3이라는 거 그러니까 천천히 3으로 나눈 나머지에 따라서 분류하며 가면 된다는 것.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하지만 서두르지 마십시오. 10번이었습니다. 14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4번입니다. 14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지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냐 마냐라는 독해 능력 테스트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최고참 개수는 1인 4참수였는데 임의의 x1, x2 즉 x1보다 큰 하튼 x2에 대하여 저렇게 x1, x2를 잡는 모든 상황마다 이 부등식이 성립합니다. 왼쪽, 오른쪽을 따로따로 읽는 게 아니고 지금 적분 구간이 완전히 동일한 형태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등식은 넘겨 빼서 해석해 볼 수 있냐? 라는 질문을 던진 겁니다. 그래서 살짝 그놈을 변형시켜 봤더니 x1에서 x2까지 ft에 이게 넘어가 빼질 거니까 마이너스 뒤쪽으로 살짝 묶어내면 fa에 더하기에 f'에 a에 t 빼기 a다 요놈 전체에 dt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변형을 거친 후에 요 빨간 밑줄이 무엇인지를 해석할 수만 있다면 문제는 곧 끝이었습니다. 여러분 다 보다시피 이 t가 사실은 x라고 생각한다면 f'에 x 빼기 a 하시고 f를 더한 거니까 곧 접선이 되겠습니다. 그랬는데 그놈이 항상 0보다 크나답니다. x1보다 x2가 항상 크나왔기 때문에 정적분의 결과로 0보다 크났단 말은 저 밑줄 자체가 임의로 선택되는 x1, x2 전체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건 항상 크게 나왔고 그렇다면 여러분 기하학적으로 f 그림에 대해서
접선을 했을 때 접선이 곡선보다 항상 아래쪽에 놓여라는 말이었습니다. 그 조건을 만족하는 A가 이렇게 생겼답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W 형태의 그림 하나를 그려보게 되고 접선을 주르륵 그리다 보면은 이 선이 경계가 될 것이고 이곳 어디에서든 접선을 그으면 접선이 아래쪽에 있고 이쪽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답인가 보다 생각하고 여기 마이너스 1, 여기 3 하자마자 여기는 1이고 이게 답인가 보다 했던 친구께서는 아래쪽에 이 조건이 있었음을 다시 한번 상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게 답이 아니란 말이지, 그치? 그런데 대체로 지금까지 여러분이 맞이했던 좀 고난도스러운 멋있는 문제는 이러면 응? 이래야 되는데 지금은 너무 문제가 쉽습니다. 쟤를 45도 돌려라 이 말이잖아, 그치? 그래서 그냥 답이 돼버렸어요, 그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쪽으로 살짝 옮겨볼까요? 그러니까 그런 형태의 그림인데 삐뚤게 생겼는데 이렇게 접선이 뻗어나가고 여기 마이너스 1이 되고 여기 3이 되면 얘랑 평행인 접선이 여기 1을 만들 것이고 저놈의 기울기가 1이기 때문에 요놈 기울기마저도 1일 것이고 그럼 y절편을 결정하면 끝이란 말인데 저 사람은 지금 F1이 15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쭉 갔을 때 이 직선의 방정식이 x에 이게 지금 1,15인가요? 그러니까 당연히 x 더하기 14였단 말이죠, 그치? 여기에 여하간 겨울방학 동안에 열심히 공부했던 친구 입장에서는 이 예쁜 w에서 지금 주어진 그 함수에서 얘를 살짝 빼버리면 예쁜 w가 될 테고 그 예쁜 w 입장에서는 이 간격이 현재 2가 되기 때문에 이 두 직선 간 거리, 이 거리가 최고 차항계수 1에다가 이 간격 2의 4제곱이 돼서 이게 16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아래쪽 직선의 방정식은 14라는 y절편에서 16만큼 내려올 테니까 마이너스 2입니다 해서 이 직선이 확정되면은 fx 함수 자체가 그냥 여기서 중근, 여기서 또 중근이 될 테니까 x 더하기 1의 제곱, x 빼기 3의 제곱, 그리고 더하기 x 빼기 2 하면은 함수 자체가 그냥 깔끔하게 완성이 되고 질문이 그냥 f4기 때문에 대입해서 5의 제곱 25, 넌 1이야, 더하기 2야, 그리고 27이야. 네, 아주 허무하게도 이와 같이 답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전형적이어서 그냥 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 부분을 읽을 때 통째로 읽는 이 호흡, 이거 하나가 중요했다는 것. 이렇게 그렸다가도 얘가 중요했다는 것. 그리고 읽을 때 끝까지의 조건들을 다 읽어내면 이 그림 없이 바로 이 그림에 도달할 수 있겠습니다. 더 이상 설명을 못하는 것은 잡설이기 때문에 14번 여기까지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자, 15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15문제는 두 개의 결합입니다. 첫 번째 결합. 지금 두 개의 그래프가 있는데 어디서 잘리는지 알 수가 없어요. 저 부분은 최근 여러분 풀어봤던 학평이든 모평이든 수능이든 기출문제를 통해서 저런 부류의 문제는 여러 번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분 다 머릿속에 경험치가 있을 겁니다. 원칙입니다. 잘리는 위치가 현재 미지 상태이기 때문에 셀을 분리시켜서 즉 한 화면에 미리 그리지 말고 각각을 그린 후 그리면서 그 둘을 조합시키겠다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해서 말이죠. 미리 저 위쪽 함수 그놈을 잠깐 그려보겠습니다. 접어 꺾인 함수고 요렇게 왔다가 요렇게 올라가는 그래프입니다. 당연히 x좌표 2에서 꺾일 것이고 여기 점근선의 좌표는 4가 될 것이고 당연히 요 위치는 3이 돼서 요런 형태의 그림이 저 그림입니다. 이걸 그러니까 어딘가에서 자른단 말이죠. 그죠? 잘라내서 왼쪽 부분하고 오른쪽 부분만 남기고 가운데 부분을 지우면서
그 자리에 얘를 꽂아 넣으라는 말입니다. 요 아래쪽에 있는 이 함수는 훨씬 더 쉽습니다. y축을 기준으로 오른쪽에서만 로그 함수가 있었는데 그 놈을 평행 이동시켰을 뿐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여러분 이곳 y축을 기준으로 해서 정의역이 양수 쪽에서만 형성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다 인식하고 있습니다. 뭐 당연한 얘기겠지. 아래쪽으로 살짝 내려봤는데 죄송합니다. 이게 실수 전체 집합이라고 그래요. 네, 리얼 넘버입니다. 실수 전체에서 실수 전체로 가는 1대1 대응입니다. 이 말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당 하나씩 다 대응되는 거니까 정의역에도 실수 전체가 치역으로도 실수 전체가 대응돼야 되기 때문에 일단 이게 지금 0에서 잘린 오른쪽이기 때문에 즉 y축이라는 놈이 이 오른쪽 그림에서는 확보가 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왼쪽에 y축이 존재하고 이 점은 반드시 이 그래프에서 취해야 그래야 정의역으로 0이 주어진 저 함수 안에 담겨 있습니다. 동의되시죠? 그 말은 요만큼 부분은 이미 다 확보된 상태가 될 것이고 당연히 0을 대입하시면 이게 3이라는 것도 여러분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만일 거기서 P가 조금이라도 더 오른쪽으로 삐져나가게 되면 여기서 자라란 말인데 그 그림 그대로를 이 오른쪽에 와서 어딘가 P를 잡고 잘라버리면 요 아래쪽 부분이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순간 치역이 실수 전체잖아. 그럼 얘를 지워버리잖아. 그러면 이 아래쪽 부분은 아예 없잖아. 그지? 그래서 이러면 곤란해. 그러므로 P는 0을 절대로 넘어갈 수 없다 해서 P의 값이 이미 0으로 고정이 되었습니다. 그러자마자 이 오른쪽 그림에서도 이 파란 선 따위는 잡히면 안 되는 것이고 P가 이미 0이기 때문에 이게 그대로 살아서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럼 결국 남는 것은 얘 끝점을 어디다 연결시킬 거냐가 문제가 되는데 1대1 등이라는 것은 하나당 하나이기 때문에 이곳에 곡선의 일단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절대로 저 빨간 선 위쪽 부분에 이 그림이 조금이라도 침범해 올라가 버리면 당연히 여기서 선을 그었을 때 교점이 두 개가 나타나서 1대1 하나당 하나의 규칙이 깨져버립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올라갈 수 있는 위치가 요 3에서 쭉 그어왔어요. 요 지점. 그 위치로 이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와 만들어지면 그 후로는 여기로 올라가서 이렇게 뻗어 올라가면은 게임이 끝나겠습니다. 결론 3,3에 도달시켜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되시죠? 다시 각각을 그렸다가 한쪽 부분을 먼저 고정을 시키고 경계 잡고 거리 갖다 꽂는다 생각해보면 이제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 그래프가 3,3을 지나다기 때문에 a 더하기 로그의 3 너가 뭐라고? 3입니다. a 값이 3 빼기 로그 2의 3인데 질문이 f가로 2분의 지금 얘가 바로 뭐라고? q예요. f가로 2분의 p 더하기 q인데 그게 바로 f의 2분의 3이 될 것이고 2분의 3은 요 놈 사이에 있는 거고 그럼 로그에 집어넣은 말이고 그놈을 실제로 대입해보면 a 더하기 로그 2의 2분의 3인데 로그의 성질에 따라서 분모인 2를 끄집어내서 빼버리면 요만큼 부분 a 더하기 로그 2의 3이 3이었기 때문에 2로 주어진 답이 깔끔하게 결정되는 구조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또 한 번 강조합니다. 뭐라고? 서두르지 말 것. 됐죠? 그런 정신대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15번 문제였습니다. 21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21번입니다. 자마식입니다. 작년 수능 22번도 자마식이었습니다.
겨울방학 동안에 여러분 아마 자마식 문제를 많이 풀어왔을 거라 생각하는데 과연 여러분 머릿속에는 무엇이 남았는지 지금 점검이 필요한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어쩌면 이번 공통문항 중에 21번에 대한 여러분 반성, 내가 제대로 풀었다면 자부심, 어딘가서 삐덕거렸다면 그걸 어떻게 고칠 것인가를 정리하는 것이 공통문항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작년 수능 그 22번 서두르다가 하나 빼뜨려 먹어서 틀렸던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는 점을 강조드립니다. 자, 여튼 자마식의 기본 원칙 1분 30초간 딴짓 하지 말고 여유롭게 읽는다. 사람이 참 그게 힘든가, 그지? 다 읽고 나면 정방향으로 배열할 건지 역방향 배열할 건지를 판정해야 된다.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1분 30초라는 그 시간의 여유를 고려하지 않은 사람은 여기에 먼저 꽂히게 되고 그럼 당연히 역방향이지 하고 이렇게 가게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그 여유를 조금이라도 가진 사람은 그 아래쪽에 여백에다가 이런 정도의 아이디어를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항이 자연수기 때문에 1이거나 2가 된다면 두 번째 항은 반드시 10으로 올라가시고 그러면 다시 나누면서 내려갈 거고 나누어 내려가다 보면 언젠가 이 밑으로 쳐져 내려오는 경우가 생길 텐데 그러면 다시 10으로 원상복귀해서 뭔가 저런 것이 계속 꿈틀꿈틀 반복될 거라는 예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첫 장은 자연수였으니까 이렇게 1 또는 2가 되는 경우랑 3 이상인 경우로만 나누면 정방향 추적의 묘미는 머리가 복잡하지 않아요. 그냥 이 연산대로 쭉 밀어붙이면 되는 거니까 이 두 번째 경우로 가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도 우선은 이 두 번째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이쪽에 완전 못된 어떤 풀이지 않아요. 첫 장이 1이거나 2였다고 가정해 봤습니다. 여기 10인 건 자명하고요. 2로 나누란 말이니까 5가 될 테고요. 5는 3 이상이니까 3으로 나누란 말이고요. 이젠 3보다 작아졌으니까 10을 만들란 말이고 3보다 큰 하트니까 5로 나누어 2가 된 거니까 너 인정. 다음 3보다 크나 같은 어떤 수가 자연수였다고 가정해보면 당연히 나누어 1로 나누는 거니까 그냥 p고 여전히 3 이상이니까 2로 나누면 2분의 p가 될 것이고 그럼 이제 경우가 둘로 나뉘어 주기만 하면 되는데 얘가 3 이상이 돼서 p가 6보다 크거나 같다면 이랑 p가 6보다 작다면 으로 나누어 처리해주면 요 다음 흐름은 여러분들이 누구나 차례차례 체크해 나갈 수 있습니다. 6 이상이 될 때는 다시 얘를 얘 첨자 3으로 나눌 거니까 6분의 p가 될 것이고 p가 6보다 작다는 말은 얘가 여전히 3보다 작기 때문에 10이 다시 한번 등장한다는 말입니다. 그럼 다시 가서 6분의 p가 되었다면 또 한 번의 판단을 거쳐서 너가 만일에 3보다 크났다면 즉 p가 18보다 크났다면 이랑 p가 6보다는 크 나탔었는데 18보다 작을 때의 상황이랑 이렇게 둘로 쪼개면 이때는 4로 그냥 나눌 거니까 24분의 p일 것이고 그 바로 직후에 2라는 숫자가 나와 있으니까 그대로 가서 5로 나눈 120분의 p하고 2가 같습니다. 이 차를 해내면 거기서 p가 240이라는 숫자에 도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신 여러분 이게 만일 3보다 작을 때 10이 나오는데 그건 나올 수 없으니까 여기선 더 이상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이런 상황이 되면은 이제는 여기에 10이 필요하고 10을 5로 나눠서 2가 진짜로 만들어진 거니까 이 숫자 몽땅 다 인정하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이었다면 여기는 2가 될 테고, 아니 4로 나누나? 네, 4로 나눠요. 4분의 10, 2분의 5가 될 테고, 5로 나눠 2가 나올 수 없으니까 여기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해서 최종 정답 1도 가능, 2도 가능, 6부터 17까지의 모든 자연수 가능, 240 가능, 이들을 찾아 더해주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됐죠, 여러분? 자, 그러니까 그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었던 상태에서는 넘어갈 때마다 그 판단만 거치면 이 답이 어렵지 않게 구성됩니다. 이번엔 역추적을 해보겠습니다. 이 아래쪽은 지우겠습니다. 역추로 들어가 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검증이 매우 중요하고, 그 검증할 적에 요 아랫줄의 말이 n번장이 3보다 작으면 10이 되어야 한다 그랬으니까 n 더하기 1번장이 10이지 않다면 그때는 반드시 점화식 니은을 따라가셔야 되고, 니은 따라갈 때 n번장은 n을 곱해서 구한다는 생각, 그리고 거기는 3 이상일 때 그렇다는 거, 요거를 여러분 머릿속에 새겨두시면 좋겠습니다. 아이, 또 요게 니은이잖아, 그지? 기억을 따라갑니다. 네. 도전입니다. 6번장이 2였답니다. 10이지 않습니다. 5를 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10이 되었습니다. 10이 되었단 말은 두 가지가 다 가능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해서 윗줄을 따라가게 되면 4를 곱할 거니까 이게 40이 될 것이고, 아랫줄을 따라간다면 어떤 수인지는 모르겠는데, 됐지? 어떤 수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수가 3보다 작은 수로 돼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3보다 작아서 10이 나올 수도 있고 40을 4로 나눠 만들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40이 됐단 말은, 다시 말하자면 이런 상태를 연출하고 있으니까 그냥 3을 곱해요. 120입니다. 240입니다. 240입니다. 해서 이 숫자 완성. 내려왔습니다. 3보다 작았었다면 여기서는 10이 아닌 거니까 기억법만이 유효하고, 그렇다면 3을 곱해요. 3K입니다. 보다시피 이 숫자 반드시 3보다 커놨습니다. 기억반에 가보면 얘 또한 검증 요소라는 점 잊지 마시고, 그러니까 K 현재까지의 조건이 K는 1보다는 크고 3보다는 작고 1보다는 크났습니다. 이런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아직 10이 되지 않은 숫자니까 6K라는 수에 도달해 봤습니다. 그러면 드디어 이 숫자는 이 조건들에 따르면 6보다는 크나고 18보다 작은 건데, 그 안에는 이 조건 10이 될 거냐 말 거냐라는 제한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얘가 10이지 않을 때 하고 그 중에 들어있는 10인 숫자일 때 하고 이 분류가 필요했습니다. 예시 여러분, 이랬었다면 10은 아닌 거니까 그대로 6K가 될 것이고, K가 1부터 1 이상 3 미만이기 때문에 첫 장으로는 6보다 커나갔고 18, 36, 18보다 작은 모든 자연수가 가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10인 경우가 되면은 다시 이게 10이 됐던 말이 3보다는 작은 수가 필요했던 거니까 1도 가능하고 2도 가능했다는 말씀. 해서 주로 역추적했던 친구들 중에는 얘를 못 찾아서 이 숫자만 가지고 계산해서 틀렸던 친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꼼꼼하게 점검해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21번 문제 풀이를 마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유, 정확함, 그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2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22번입니다. 미분 가능을 다루는 평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아마 22번 역사상 가장 쉬운 문제가 아닌가 생각 중입니다. fx가 3참수랍니다.
gx 함수가 0을 경계로 서로 다른 식으로 구성되는 함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 함수가 미분 가능일 조건을 따져버립니다. 그럼 여러분 당장 한눈에 0을 경계로 함수가 바뀌니까 x 이퀄 제로에서의 미분 가능성을 논해야 되고 그 양수 쪽을 가봤더니 요 놈은 2에서 꺾이는 그래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2에서도 어쩔지를 따져봐야 됩니다. 그죠? 해서 요거 한번 따지고 2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생각해 보면 그 둘을 결합시키는 순간에 정답이 되겠습니다. 서두르지 말고 미분 가능은 연속을 먼저 하는 거니까 연속 성질에 따르면 좌극한 마이너스의 f의 제로입니다. 우극한 및 함수값을 가보면 요 아래쪽 식으로 나올 테니까 절대값 f0의 마이너스의 8이 되겠습니다. 중학교 상식 양수면 그냥 풀고 음수면 빼기로 풉니다. 음수로 풀었다가는 죽어버릴 테니까 말이 안 돼, 그지? 그러니까 f0는 무조건 양수로 돼 있어야 되고 그러면 그때 f0 자체일 것이고 그럼 요놈이 4입니다 해서 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이 순간 f0가 4란 말은 x가 0 근방이 되면은 0에 매우 근접된 범위가 되면은 fx는 무조건 0 이상이기 때문에 이 절대값은 그대로 fx와 같다라는 요 생각이 매우 절실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지점에서 접선의 기울기라는 놈을 다룰 때 항상 그 기울기라는 것은 넓은 범위를 포착하는 것이 아니고 매우 근접된 거의 뭐 부틀락말락한 그 지점을 바라보기 때문에 요 생각이 매우 절실합니다. 그럼 그러자마자 y축을 기준으로 왼쪽에는 마이너스 fx가 있는 것이고 오른쪽을 가보면 넓은 범위 말고 그냥 0 근처만 좁혀 바라보면 이 범위에서는 얘가 그냥 풀리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너무 먼데? 이건 여러분이 다 그려봤잖아, 그지? 그러니까 그야말로 0에서 음수가 되기 때문에 요 놈은 음수가 되기 때문에 지금 0 근방만 보는 거예요, 그죠? 그 놈은 빼기로 풀어야 되고 그럼 이 빼기가 플러스로 바뀔 것이고 더하기에 2x의 제곱에 빼기 8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그래프 따로 안 그립니다. 여러분이 다 그려낼 수 있다는 전제를 깔고 왔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기울기를 다룰 때 그야말로 왼쪽의 기울기하고 오른쪽 기울기를 단순 비교하면 거니까 마이너스 f' 제로하고 얘를 미분해서 0을 대입하면 사라지고 사라져버릴 테니까 그냥 f' 제로가 될 테니까 f' 제로가 그냥 0이었습니다. 그럼 현재 여러분 다 알고 있는 것이 얘하고 두 개가 되겠습니다. 그러자마자 식도 어느 정도 구현이 가능하고 그래프도 적당히 구현이 가능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즉 0,4를 지나가는 기울기가 그 점에서 제로가 되는 3차 함수를 다뤄야 되는데 요 양수 쪽, 즉 이 지점을 기준으로 빼기 뒤쪽 함수를 생각해보면 우린 지금 절대값 fx에 빼기 절대값 9배 x의 제곱 빼기 8 요 놈의 2에서의 미분 가능성을 다뤄봐야 되는데 이 함수를 정리해봤더니 그 함수가 2를 기준으로 해서 원래는 이런 그래프였는데 뒤집어 꺾을 테니까 이렇게 생겼다는 사실에 도달했고 2에서 얘 미분계수를 따져보면 그 값이 8이었습니다. 당연히 왼쪽 기울기는 마이너스 8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 지점에서 미분 가능성이 보장되는데 얘가 미분 불능이기 때문에 얘가 만일 미분 가능이라면 미분 가능에서 미분 불능을 빼잖아요. 이건 무조건 미분 불능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함수마저도 2에서 미분 불능이 돼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어쨌건 꺾임 현상이 벌어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인정돼? 그런 형태가 되자면 3차 함수는 어찌 그려야 되느냐 이겁니다. 다시입니다. 0,4 지나고
기울기가 제로였는데 2,0 지났는데 기울기는 0이지 않답니다. f는 3참수였는데 마지막으로 주의할 점은 이 말이 최고창 개수에 대한 언급이 없기 때문에 최고창 개수는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최고창 개수가 양수가 돼버리면 1이 갔다가 1이 가는 순간 이 지점에서 또 한 번 꺾일 것이고 그 지점에서는 얘가 미분 가능이기 때문에 이런 그래프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최고창 개수는 음수였어야 했고 여기 극소 지점이 되고 이렇게 내려가서 거기서 꺾임이 벌어지게 되면 그래 좋아 주어진 조건을 충족하는 그림이 완성된 거예요. 당연히 요 놈의 2에서의 미분계수가 있을 테고요. 접어 꺾었으니까 꺾이면 요 놈 값 m이라 했을 때 요런 값은 마이너스 m이 되겠습니다. 그럼 당연히 오른쪽 함수에서 오른쪽의 기울기를 따져보면 얘의 오른쪽 기울기에서 얘의 오른쪽 기울기 8을 뺍니다. 왼쪽 기울기에서 왼쪽 기울기를 빼서 서로 같아져야 되는 거니까 m 빼기 8 이랑 마이너스 m 빼기 8이랑 같아져요. 그러니까 당연히 m이 얼마? 마이너스 8이면 된다 이 말이죠. 그지? 해서 f 2가 제로이고 f'이 2가 마이너스 8입니다. 이 조건을 충족시켜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 다음은 여러분이 다 할 수 있는 거니까 0에서 이게 너무나도 예쁜 상태이기 때문에 bx의 제곱하시고 기울기 제로니까 일차항계수 없고 y절편 3이다 하시고 이 두 개 조건을 그대로 연립해내면 a, b가 다 결정될 테고 질문이 f에 마이너스 5인가요? 네, 숫자 대입하는 것은 여러분이 할 수 있을 테니까 선생님은 따로 하지 않겠습니다. 괜찮죠? 네, 대단한 게 아니라 지금 포인트는 요 지점에 있었습니다. 자, 까지까지 해서 공통문항의 해설 강의를 모조리 다 마치겠습니다. 네, 그 어느 때보다도 어쨌든 심플했는데 21번 점검하는 거 잊지 마시고 15번 고1 수업 가서 헤매지 마시고 오히려 주어진 지문이 무엇이었는지를 찬찬히 읽겠다. 그래서 그 말이 그렇구나라고 이해하겠다 해서 끝내시기 바랍니다. 미련 가지고 그곳에 가서 헤매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진짜로 마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지금 3월 하순이라는 것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러분의 건투를 빌면서 공통문항 해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